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강원도 제1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강원도 7대 공약도 15대 정책과제로 분류돼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를 찾을 때마다 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강원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균형발전 15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국정과제 1번인 지방분권 강화에 담았습니다. 이미 특별자치 시도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 세종과 함께 강원도의 포괄적인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작업도 순탄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강원도를 위한 5대 비전 발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5월 국회에서 통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지방선거란 호기까지 겹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시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선자의 강원도 지역 공약도 일단 새 정부에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춘천 데이터 산업 수도 육성과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메카 육성, 강릉 올림픽 유산 활용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15개 정책 과제와 45개 세부 과제가 추진됩니다. 인수위는 지역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지역균형특위는 다음 주 춘천을 찾아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지역공약 이행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새 정부 들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117개 단체는 자사고와 특목고는 계층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새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교총은 자사고와 외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육성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반고 전환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건설이 진행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약속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와 발전소 가동 이후 지역 주민 고용 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블루파워 발전소 건설 현장 곳곳에서 작업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현재 하루 평균 2,500명 안팎의 인력이 발전소 건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식당을 포함한 주변 상권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장사 그래 좀 나았다고 봐야지. 더 시력도 가고 먹으러 또. 수요에 비해 숙소 공급이 부족해 묵을 곳을 찾기 위해 건설 인력들은 인근 지역으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인부들도 많이 오고 지금 물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삼척 근처 내외에 있는 원룸이나 숙소 같은 경우는 거의 포화 상태고요. 가까이 있는 동해까지 어떻게 보면 나가서 이렇게 숙소로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발전소 건설 업체 측은 전체 공사에 4조 9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건설과 장비 등 지역에 투입되는 비용을 4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건설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다 많은 지역 업체, 지역 장비, 지역 물품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건설
착공 시점에 지역 상생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에도 업체 측은 발전소를 건설하며 관련 법에 규정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포함해 삼척시와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약속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도 지역사회 공헌 사업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사업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침식시설, 친수시설, 여러 가지 소득사업, 또 직원 사택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또 용적 중인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착수해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삼척 블루파워는 2024년 상반기부터 인력 350명을 투입해 발전 설비 2기를 모두 가동할 예정입니다. 화력발전소 건설 단계에서 지역 경제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지만 사업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지역 인재 고용과 지역 물품 사용 등 앞으로의 지역 경제 연계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그동안 수도권 교육장을 오가거나 파견 강사를 오랜 기간 기다려야만 했는데요. 이 강원권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원주에 문을 열면서 이 같은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 한켠에 놓인 가상 도로주행 체험기. 실제 운전하는 것처럼 변속기와 핸들, 가속 페달 작동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많게는 6개월 이상 이 같은 모의주행 연습을 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강원도 내 장애인들은 이 연습을 마치고도 실제 도로주행 연습을 해야 하는데 국립재활원에서 파견되는 강사를 한 달가량 기다리거나 용인이나 서울의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까지 직접 이동해야 했습니다. 운전이 가능하시다 이제 판정이 되면은 이제 복지관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운전 연습을 하고 또 도로 주행은 국립재활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적어도 한 2-3단계 기관을 거쳐서 가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강원권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원주에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운전 가능한 상태인지 진단하고 운전면허 필기와 실기를 교육하고 차량 개조나 보조구 상담까지 이곳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부산에 처음으로 문을 연 지 9년 만에 강원에도 센터가 들어선 겁니다. 전국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원주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유일하게 운전면허 시험장 바깥에 별도의 건물을 새로 지어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타지에 있는 센터까지 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주 지원센터 개소로 더욱 편리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10년 전부터 운전면허를 따려 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50대 청각장애인 안홍남 씨도 원주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도움으로 최근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모든 장애인으로 무료 이용 대상이 확대되고 원주의 강원권 센터까지 본격 가동되면서 한결 수월해진 장애인의 면허 취득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장애인 이동권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운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최근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다시 운영을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고령층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경로당입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경로당 문을 들어섭니다. 반가운 인사도 잠시, 서로의 건강을 위한 방역 교육이 우선입니다. 거리 두기를 항상 해야 되고 손도 닦아야 되고 이거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로당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면서 대면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은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그간에 이렇게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좀 아주 갑갑했어요. 다시 이렇게 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어른들도 다 좋아하세요.
감염 우려로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원도 오는 30일부터 3주 동안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다만 면회객은 4명으로 한정되고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일부터 저희 이제 대면 면회가 전격적으로 다시 재개가 되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보호자분들의 문의도 많이 온 상태고 또 이제 저희 입소에 계시는 할머님, 할아버지 분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94%가 60대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 감염에 따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내에서의 접촉도 늘어나게 되는데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완화의 보완책으로 고령층의 4차 접종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도내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8.5%. 사회적 거리가 좁혀질수록 감염이나 중증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방역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그동안 축소 또는 취소됐던 지역 축제가 대면 행사로 다시 열립니다. 홍천에서는 5월 5일부터 나흘 동안 홍천 산나물 축제가 홍천강 둔치 주차장에서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됩니다. 떡매치기와 산나물 모종 체험 등을 즐길 수 있고 명이나물과 눈개승마, 곰취 등 다양한 산나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분산돼 열렸던 춘천 마임축제도 5월 22일부터 열려 관객 수 제한 없이 공지천 의암공원 등에서 53개의 작품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도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 지부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로 전달 98.8과 비교해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이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 높은 120을 기록해 가장 많이 올랐고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